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함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급락 이후로 반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월요일자로 주요 섹터 중에서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괄목할 만한 그런 움직임들 보여줄 수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이제 주말간에 나타났었던 부분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원전의 협력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조만간 지금 이 원전 관련된 한미 협력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의 핵심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이겠죠. 최근에 한미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었던 지금 이제 하나오션 필두의 조선 섹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백 퍼센트의 급등세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까지 해당 지금 이제 이 기대감들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원전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 2차 산업혁명의 시기마다 이 에너지의 패권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 1위 국가, 패권을 가진 국가가 결정이 되게 됐었죠. 1차에서는 영국이었다가 2차, 3차로 넘어가게 되면서는 미국이 이제 패권 국가였겠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패권 국가 같은 경우도 결국에 차세대 에너지에서 결정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향후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고, 미국 현지에서 2035년까지 30배 폭증이 전망이 되고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재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겠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급증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수백 조의 미국 현지 원전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 펀드에 원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협력 이슈, 한미 협력 이슈가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원전 시장 열리고 있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는 석탄 에너지 기반으로 철도, 섬유, 제철 산업이 부흥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석탄보다 더 진보된 그런 에너지로 볼 수가 있는 석유 에너지 기반으로 내연기관이 발달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부흥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공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됐었고, 이 모든 것을 디지털화시키는 정보통신의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보조수단이었었던 이 2차 산업혁명의 전기 에너지가 완전히 주력 에너지로 탈바꿈이 되게 되면서 엄청난 대규모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에 석탄 에너지 기반으로 영국이 이제 패권 국가였겠죠. 그래서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이 정보통신의 혁명에 있어서 일명 거대 기술주들, 빅테크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빅테크들이 모두 다 미국 기업이었겠죠. 그래서 이 기업들에 따라서 미국이 이제 어마무시한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SMR 같은 차세대 원전 에너지가 미중 패권을 가르게 될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재산업화에 집중을 하고 있겠죠. 재산업화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패권 국가로서 자기의 동맹 국가들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미국 현지에 있어서의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 지역으로 제조 공장을 이전시킨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아웃소싱을 준다라고 하던가 라는 형식으로 이제 산업화를 분배를 하는 과정이었겠죠.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의 불을 중국에다가 돌리는 일이 돼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견제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 이렇게까지 양보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그런 돈 같은 경우는 미국이 벌어들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미국 현지로 공장을 되돌리게 되는 리쇼어링이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화랑을 띠고 있는, 그리고 중국의 견제 과정에서 중국으로 들어갔었던 대규모의 그런 투자 자금들이 전부 다 미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좀 나타나게 됐었죠. 그래서 아시아의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지금 이 재산업화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반도체를 만들던 2차 전지를 만들던 어마무시한 전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철강 같은 경우는 코크스 이런 석탄을 떼가지고 대량의 열을 발생을 시키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전기가 주된 그런 에너지로서 공정에서 들어가지는 않겠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된 에너지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재산업화의 뜻은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내에 전기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된다. 지금 미국은 중국과 제조업 격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만약에 중국과 전쟁이 난다, 뭐 유사시에 위기감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제조업 능력을 뿜어내게 되면서 하루에도 몇 개씩 배를 만들어 버리고 1년에 수백 척을 배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러한 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과 맞붙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당연히 우세하기는 하겠지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물음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공급 능력까지 딸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전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살짝 위기감이 드는 정도로 지금 중국의 제조업 격차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AI 붐이 일어나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그런 이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됐었죠. 근데 사실상 미국의 거대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기업이 지금 이제 뭐 중국이나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에게 제조 부분을 맡기게 됐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제조에 들어가는 막대한 양의 전기 같은 경우는 그런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웃소싱을 맡은 그런 국가들이 담당을 하게 되면 됐어요. 근데 이 지금 AI 시대 같은 경우는 이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뭐 오픈 AI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테슬라라고 하던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던가 메타라고 하던가 뭐 아마존이라고 하던가 이런 거대 기업들이 결국에 직접적으로 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아시아 제조업 공장에서 상품을 다시 가져와가지고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재판매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 거대 기업들이 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AI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아시아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AI 서비스를 미국으로 들여오게 된다라고 하면 속도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이제 지금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대 빅테크들이 필요로 하는 전기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전기차 같은 이런 전동화 수요들까지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그래서 향후 이제 5년 내에 휴머노이드 같은 이런 인간형 지능형 로봇들이 전기 수요를 급증시키는 또 다른 새로운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기후 위기가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냉난방 수요 같은 경우도 함께 늘어나겠죠. 에어컨 엄청나게 또 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만 놓고 보게 되면은 전력 수요가 2035년까지 30배가 폭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들의 전력 조달,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석탄 떼가지고 전기 만든다라고 하면은 쉬워요. 쉬운데 2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막대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 같은 경우는 진화가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오염과 이산화탄소 기후 위기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전력 같은 경우는 탄소를 내뿜지 않는 청정 에너지들을 어떻게 하면 대규모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전력 조달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 같은 경우 현재 2배 이상으로 급증을 하게 될 것이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이 AI 패권 지원을 위해서 이 지금 탄소 에너지가 아니라 새로운 그런 에너지들, 이것들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제한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의 SMR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개발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쟁 국가인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대비해 가지고 차세대 에너지 확보가 조금 느리다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미국이 이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미국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이제 동맹 국가들의 힘이 필요하겠고, 여기서 이제 제조업 쪽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건설 역량까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의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냥 단순히 아파트나 이런 거 올리는 게 아니라 고부가 가치의 그런 데이터 센터라고 하던가 원전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하는 역량이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조선업뿐만이 아니라 원전 쪽에서도 엄청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원전의 협력이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지금 이제 이론적으로만 좀 진행이 되게 됐다라고 하면은 조만간 1, 2년 내 미국의 SMR 기업들이 시공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특히나 국내 건설 업계가 단순히 아파트 짓는 그런 낮은 그런 부가가치가 아니라 이런 원전, 에너지, 그러면서 글로벌 진출을 통해 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이게 되는 이런 밸류에이션의 급증이 기대가 된다. 특히나 건설 업계가 원전 쪽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지금 이미 주가 급등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들 보여주고 있겠다.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었겠죠. 지금 대표적인 빅테크 아마존 2039년까지 500만 킬로와트의 소형 모듈 원전을 건설을 할 계획입니다. 대형 원전으로 5개 정도의 분량이고, 이게 현금으로만 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50조 원이 훌쩍 넘어가겠죠. 대략적으로 한 60조에서 90조 정도가 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아마존이 지금부터 전력 확보를 위해서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지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복수의 미국 원전 개발 기업들과 SMR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등과 함께 원전 전력 공급 계약을 맺게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빅테크의 원전 아마존 혼자서만 60조, 90조 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7개에서 10개에 달하는 주요 기술 기업들이 이런 원전에다가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수백조 규모로서 커지게 된다. 이거를 다 미국 기업들이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게, 특히나 건설 업계에게 이런 대규모 시장이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텍사스의 11기가와트 규모의 세계 최대 원전 플러스 AI 융합 하이퍼 그리드 단지가 건설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웨스팅하우스 대형 원전 4개 건설이 돌입을 하게 되면서 4기가와트 규모겠죠. 여기에다가 SMR도 2기가와트 규모로서 연계가 되게 된다. 지금 절반 이상이 원전으로 꾸려지게 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하이퍼 그리드 단지.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게 되겠죠. 이 부분도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원자력 기반의 하이브리드 에너지 프로젝트가 되게 된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1기가와트 대규모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국 건설 기업들 역할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단순 시공을 넘어서 설계부터 EPC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설 기업들은 단순 시공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매출이 확인이 되게 됐었는데, 설계부터 EPC까지 전체적으로 받게 되면은 시공 금액의 절반가량을
국내 건설 업계가 가져오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건설까지 고부가 가치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냉난방 그런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까지 결합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프로젝트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게 됩니다. 이런 고부가 가치 사업의 선점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노려볼 수가 있겠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도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소비 시장을 완전히 닫고 내수 기업 위주로서만 추진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배터리 전기차 시장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열리지 않는 것처럼 중국의 원전 시장 같은 경우도 중국의 원전 기업, 원전 생태계들에게만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국은 미국과 협력해서 이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구도로 가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미국도 한국이 없으면은 중국과의 특히나 차세대 에너지 원전 같은 경우는 이 격차가 너무 가까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 원전이 포함이 된 대미 투자 펀드가 조성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일명 마스가 조선 쪽에 대해 가지고 미국인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하는데, 원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심도가 뜨거웠다라고 하는 거. 지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협상 자리에 있어서 원전 산업정책국장이라고 하던가 원전 수출진흥 과장들까지 동행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의 원전의 직접적인 수출들뿐만이 아니라 한수원, 한전, KPS 같은 국내 원전 대표 기업들이 팀 코리아를 통해 가지고 미국 시장으로 직접적인 진출까지 가능해지게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게 됐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주목하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현대건설입니다. 웨스팅하우스와 전략적 협력 체결을 하게 됐어요. 결국에 원전 기업이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전반적인 그런 원전 프로젝트의 시공과 그리고 건설부터 그런 플랜트 설계부터 시공의 운전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 이런 EPC 엔지니어링을 도맡아 줄 수가 있는 주요 건설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현대건설이 독점을 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원전 프로젝트를 웨스팅하우스가 추진을 하게 될 텐데, 이 사업의 대부분을 현대건설이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지금 원전 쪽으로의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겠고, 이 사이클이 적어도 5년 이상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1차 상승 나타나고 있다가 지금 눌림목이 지금 진행이 되게 됐었죠. 현재 타이밍 담아줘야 되는 타이밍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텍사스 하이퍼그리드 프로젝트를 웨스팅하우스가 대형 원전을 추진을 하게 됐었죠. 요거 핵심 수에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현재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을 연계하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는 솔루션을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요게 이제 글로벌 빅테크에게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 되게 될 것이고,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이 기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올해 미국 파트너사 홀텍과 현지 SMR 사업도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전 시공업체가 되게 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게 된다. 현대건설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대우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인 진출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팀코리아, 한수원의 시공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이 독점을 하게 됩니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도 시공 주관사겠고요. 2020년대 후반때부터 체코 원전 프로젝트 지금 이제 실적이 가미가 되게 되겠고요. 한수원과 2023년 혁신형 SMR 개발 협약이 진행이 되게 되었고, 올해 한전 KPS와 해가지고 SMR 설계, 시공, 정비 같은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원전 설계부터 시공, 해체에다가 SMR 토탈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겠고, 최근에 한수원과 한전 KPS가 미국 시장 진출이 임박하고 있겠어요.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이 직접적인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우건설의 핵심적인 역할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고요.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서 제시해드리는 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단타방 열어가지고 운영을 해드리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오늘자로 찍어드렸었던 HJ중공업 이런 거 하루 이틀 만에 20% 30% 급등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단타로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5만원에서 10만원 아침에 벌어가 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꼭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 타이밍 100% 무료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급등 타이밍 유튜브 채널 맨 위에 T로 시작하는 파란색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픈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게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설치하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아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과 그리고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